이제 정말 끝이군. 이서진은 교도소 정문을 나서며 작게 말했습니다. 32살의 나이에 맞이하는 새로운 시작이었죠. 손목에 차고 있던 시계는 오전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면서 지난 3년간의 감옥 생활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서진은 가방 속에서 교원 자격 검정고시 합격 통지서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교정 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밤낮으로 공부한 결과였죠. 문신 제거 수술을 받느라 몇 달간 고생했던 기억도 생생했습니다. 왼쪽 팔뚝에 새겨져 있던 용 문신 자리에는 이제 희미한 흉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중학교 생활지도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과연 자신이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낡은 원룸으로 돌아온 이서진은 창가에 서서 따뜻한 차를 우려냈습니다. 담배 대신 선택한 새로운 습관이었죠. 멀리 보이는 학교 건물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 조직 시절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때리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이제는 누군가를 살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벽에 걸린 작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보며 이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거친 세월의 흔적이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수와 증오로 가득했던 눈동자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작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죠. 옷장에서 새로 산 검은색 정장을 꺼내 입어보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입어보는 정장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이서진의 모습은 더 이상 조직원이 아닌 교사의 모습이었죠. 비록 기간제이지만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이서진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조직의 최측근으로 활동하던 시절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기억들이 생생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어린 후배들을 괴롭혔던 기억은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때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교정 프로그램에서 만난 상담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 있어요. 그 말이 이서진에게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주었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진정한 어른이 되고 싶었죠. 학생들에게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마지막으로 차 한 모금을 마시며 새로운 하루를 맞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침 7시 30분, 이서진은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래된 철문 너머로 들리는 소음이 심상치 않았죠. 욕설과 거친 웃음소리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문을 지나서자 복도 곳곳에서 학생들의 무질서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문 앞에서부터 담배를 피우려는 남학생들이 보였습니다. 교복 셔츠는 단추를 풀어 헤치고 바지는 허리 아래로 내려입고 있었죠. 여학생들은 교복 치마를 짧게 줄여 입고 욕을 내뱉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그런 모습을 보며 과거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비슷한 모습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행정실로 향하는 길목에서 복도를 청소하던 미화원 아주머니와 마주쳤습니다. 아주머니는 이서진을 보더니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습니다. 무언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죠. 계단을 오르면서 들리는 학생들의 소리는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수업 시간인데도 복도를 뛰어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행정실에 들어서자
여러 직원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담당 직원은 서류를 건네주며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달도 못 버티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 말에는 경고와 동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이서진은 한 달 단위 갱신이라고 적힌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임시직의 불안정함을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이서진의 표정에는 두려움 대신 냉철한 각오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생활지도실로 가는 길에 화장실에서 담배 냄새가 났습니다. 누군가 몰래 흡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았죠. 복도 한켠에는 깨진 유리창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고 벽면에는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학교 전체가 무너져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생활지도실 문을 열자 담당 부장교사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힘드실 텐데 잘 부탁드립니다. 부장교사의 얼굴에는 피로가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온 흔적이 역력했죠. 책상 위에는 학생 상담 기록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대부분 학부모들의 항해 전화였습니다. 오전 10시 첫 번째 학급으로 향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학생들은 이서진을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새로운 선생님에 대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이었죠. 어떤 학생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으려고 하다가 이서진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치자 얼른 폰을 내렸습니다. 교실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리는 소음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책상을 끌어당기는 소리, 큰 소리로 떠드는 소리, 음악을 틀어놓고 춤추는 소리까지 뒤섞여 있었죠. 이서진은 문고리를 잡고 잠시 멈춰서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과거 조직에서 적진에 뛰어들기 전에 그 긴장감이 되살아났습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10시였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었죠. 이서진은 교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 교실 안의 모든 소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30명 남짓한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서진에게 집중되었죠. 검은색 정장 위에 운동화를 신은 이서진의 모습이 학생들에게는 어색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서진의 걸음걸이는 조용하면서도 위압적이었습니다. 과거 조직에서 몸에 밴 특유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교실 뒤쪽에서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리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칠판 앞에 선 이서진은 천천히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반항적인 눈빛, 무관심한 표정, 호기심 가득한 시선들이 뒤섞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맨 뒷자리에 앉은 한 학생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강지훈이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는 학생이었죠.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은 채 이서진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생활지도실 첫 출근 날, 복도에는 여전히 욕설과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이서진은 담당 학급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교실 안은 아수라장이었죠. 학생들은 제멋대로 자리를 이탈해 있었고 어떤 학생은 책상 위에 올라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위에 운동화를 신은 이서진의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위압적이었습니다. 과거 조직에서 몸에 밴 특유의 분위기가 고스란히 드러났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저 어색한 모습으로만 보였을 겁니다. 칠판 앞에 선 이서진을 본 학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선생님 뭔가 이상하지 않아? 기간제 주제에 센 척하네.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서진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돌고 있었죠. 하지만 학생들에게는 그저 흥미로운 가십거리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죠. 특히 반장인 강지우는 맨 뒷자리에서 팔짱을 끼고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가 좋은 강지우는 학급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학생이었죠. 다른 학생들도 강지훈의 눈치를 보며 행동했습니다. 강지훈이 웃으면 따라서 웃고 강지훈이 시끄럽게 하면 덩달아 소란을 피웠습니다. 이서진이 자기소개를 시작하려고 하자 강지훈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켜고 이서진을 향해 렌즈를 맞췄죠. 다른 학생들도 휴대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의 모습을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야, 진짜 조폭 출신이래? 강지훈의 말에 교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서진은 아무 말 없이 강지훈을 바라봤죠. 차가운 눈빛이었지만 강지훈은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도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며? 칼 안 들었으면 쫄 거 없지. 그 말에 교실은 폭소로 가득 찼습니다. 학생들은 박수를 치며 강지훈을 응원했죠. 이서진에 대한 조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기억했죠. 강지훈은 계속해서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휴대폰으로 이서진을 촬영하면서 친구들과 낄낄거렸습니다. 교실 분위기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다른 학생들도 강지훈의 행동에 편승해서 이서진을 우습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서진은 과거 조직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런 상황에서 주먹이 먼저 나갔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었죠. 수업 시간 내내 강지훈과 친구들은 이서진을 조롱했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작은 소리로 비웃고 눈을 마주치며 도발했죠. 이서진은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할 일을 했습니다. 출석을 확인하고 공지사항을 전달하고 학습 분위기를 만들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학생들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서진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욱 대담해졌죠. 수업이 끝날 무렵 강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큰 소리로 웃으며 교실을 나갔습니다. 별거 아니네, 진짜. 그 말을 들은 이서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손을 펼쳤죠. 이제는 주먹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모두 나간 텅 빈 교실에서 이서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학생들은 복도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제 이서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더욱 대담해진 것이었죠. 특히 강지훈과 친구들은 화장실 입구에서 흡연을 하며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곧장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저하지 않는 발걸음이었죠. 강지훈은 이서진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도 담배를 계속 피웠습니다. 오히려 더 깊게 빨아들이며 연기를 내뿜었죠.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이서진은 말없이 강지훈의 손에서 담배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뜨려 발로 밟아 꺼버렸죠. 친구들의 담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 하는 거야? 누가 허락했다고 그래? 욕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대신 눈빛이 변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위협적인 시선이었죠. 학생들은 갑자기 숨을 죽였습니다. 무언가 위험한 기운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평소에 본 어른들과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강지훈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서진의 눈빛에서 진짜 무서운 것을 본 것 같았죠.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서진은 곧 눈빛을 거두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학생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무언가 이상한 기분이었습니다. 분명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겁이 났던 것이었죠. 점심시간이 되자 강지우는 친구들과 함께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아까의 일이 신경 쓰였지만 창피한 마음이 더 컸죠. 친구들 앞에서 기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기로 했습니다. 교실 뒤 칠판에는 어느새 낙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조폭년 칼 숨기고 다니냐? 강지훈이 그린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죠. 다른 학생들도 그 낙서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서진에 대한 조롱이 본격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 수업 시간에 이서진이 교실에 들어왔을 때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진도 그 낙서를 확인했죠. 하지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칠판 지우개를 들어 낙서를 지웠습니다. 그 순간 이서진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조직 시절 자신의 손에 묻었던 피냄새,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모습, 폭력이 만들어낸 상처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죠. 다시는 그런 길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낙서를 지우는 이서진의 모습을 본 강지우는 실망했습니다. 더 강한 반응을 기대했는데 너무 조용했죠.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면서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서진은 생활지도실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학생부 파일을 펼쳤죠. 강지훈의 이름을 찾아 빨간 펜으로 별표를 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복도로 나와 벽면에 설치된 CCTV 각도를 확인했습니다. 과거 조직 시절 표적을 분석하던 습관이 되살아났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패턴, 자주 가는 장소, 함께 다니는 사람들을 파악하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와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의 모든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담배를 피우는지, 누구와 함께 다니는지,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를 세심하게 기록했죠. 학생 상담 기록지에는 강지훈에 대한 정보들이 하나둘씩 채워져 갔습니다. 방과 후 강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학교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담배를 사러 가는 것이었죠. 이서진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했죠. 주말이 지나자 틱톡에는 조폭 선생님 등장 키읔키읔이라는 영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촬영한 이서진의 모습이었죠. 영상에는 이서진이 담배를 빼앗는 장면과 칠판에 낙서를 지우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조회수는 이틀 만에 10,000회를 넘어섰습니다. 학교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영상을 보고 있었죠. 이서진은 하루아침에 인터넷상의 웃음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학생들은 이서진 앞에서 대놓고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킥킥거리며 웃었죠. 어떤 학생은 휴대폰을 들고 이서진을 따라다니며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새로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였죠. 강지훈은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복도에서 당당하게 담배를 피우며 이서진이 오기를 기다렸죠. 이서진이 나타나자 강지훈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쌤, 한판 뜰래요? 친구들은 박장대소했습니다. 마치 코미디를 보는 것처럼 재미있어 했죠. 다른 학생들도 구경하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복도는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서진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들을 바라만 봤죠. 강지훈은 그런 이서진의 모습이 답답했습니다. 더 자극적인 반응을 원했거든요. 친구들 앞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야, 말 안 해?
조폭이면 좀 무섭게 나와봐. 강지훈의 도발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서진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죠. 대신 조용히 생활지도실로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이서진을 보며 실망했습니다. 기대했던 것만큼 재미있지 않았거든요. 생활지도실에 돌아온 이서진은 학생부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강지훈의 이름 옆에 빨간 펜으로 또 다른 별표를 쳤죠. 그리고 달력을 펼쳐 오늘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이서진은 복도로 나와 CCTV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각 층마다 몇 대씩 설치되어 있었고 사각지대도 몇 곳 있었죠. 과거 조직 시절 감시망을 피하던 기술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반대 목적이었습니다. 강지훈의 행동 패턴을 더욱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담배를 피웠죠. 학교 뒤편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CCTV 사각지대였고 선생님들도 잘 오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항상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담배와 술을 사기 위해서였죠. 편의점 사장은 학생들인 줄 알면서도 돈을 받고 판매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문제가 된 곳이었습니다. 이서진은 강지훈의 모든 것을 파악했습니다. 집 주소, 가족관계, 성적, 교우관계까지 모든 정보를 수집했죠. 학생 상담 기록지에는 빼곡하게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작전 계획서 같았습니다. 화요일 오후 강지훈은 또다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직접적이었죠. 이서진 앞에서 일부러 바닥에 침을 뱉고 큰 소리로 욕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그런 강지훈을 응원했습니다. 조폭 선생 완전 찌질하네. 하지만 이서진은 여전히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 보였죠. 강지훈은 그런 이서진이 답답했습니다.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거든요. 수요일에는 더욱 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지훈이 이서진의 책상에 낙서를 한 것이었죠. 책상 위에는 온갖 욕설과 조롱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그것을 보고 혀를 찼지만 직접 나서지는 않았습니다. 이서진은 조용히 그 낙서들을 지웠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아냈죠. 그 모습을 본 강지훈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미안한 마음이 스쳤지만 곧 무시해버렸습니다. 금요일 오후 강지훈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함께 학교 앞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이서진에게 또 다른 도발을 준비하고 있었죠. 이번에는 더 자극적인 영상을 찍어서 틱톡에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조회수가 더 많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편의점에 들어선 강지훈은 담배를 훔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사장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강지훈은 담배 한 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운 동작이었죠. 이미 여러 번 해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편의점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경찰관이 강지훈의 행동을 목격한 것이었죠. 신고를 받고 온 것이었습니다. 강지훈이 편의점을 나서자마자 경찰관이 다가왔습니다. 학생, 잠깐만. 강지훈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주머니 속 담배가 무겁게 느껴졌죠. 친구들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경찰관은 강지훈의 주머니를 확인했고 담배가 나왔습니다. 이거 돈 냈어? 강지훈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편의점 사장도 나와서 확인했죠. CCTV를 돌려보니 강지훈이 담배를 훔치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강지훈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부모님께 연락이 갈 것이고 학교에도 통보될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강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월요일 아침 강지우는 학교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주말 내내 경찰서와 학교를 오가며 처리해야 할 일들이 많았거든요. 친구들은 강지훈 없이 어쩔 줄 몰랐습니다. 평소 강지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거든요. 화요일에 겨우 등교한 강지훈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고개를 들지 못했죠. 평소의 당당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런 강지훈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이서진은 담임교사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강지훈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했거든요. 담임교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강지훈의 보호관찰 기록과 가정환경조사 자료였죠. 자료를 읽어보니 강지훈의 사정이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폭행 혐의로 수감 중이었고 어머니는 1년 전부터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만 할머니마저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강지훈은 이서진이 과거에 보았던 길 잃은 조직원들과 닮아 있었습니다. 가정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자란 아이들의 모습이었죠. 분노와 외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방법을 몰랐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이서진은 강지훈을 생활지도실로 불렀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의자에 앉았죠. 평소의 반항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겁에 질린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너는 더 나아질 수 있어. 앞으로 노력해보자. 이서진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강지훈은 고개를 들어 이서진을 바라봤죠. 처음으로 진짜 어른의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조폭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이서진이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이해되나요? 강지훈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이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자신도 한때는 강지훈처럼 길을 잃고 헤맸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늦었지만 올바른 길을 찾았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돼. 그날 밤 강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생각해봤죠. 특히 이서진에게 했던 행동들이 부끄러웠습니다. 진짜 어른을 만나고 나서야 자신이 얼마나 어린아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한 달 계약이 끝나갈 무렵 교장실에서 이서진을 부르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긴 줄 알았지만 예상과는 달랐죠. 교장은 미소를 지으며 이서진을 맞이했습니다. 이 선생님 덕분에 학교 분위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교장의 말에 이서진은 조금 놀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조폭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꺼려하던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를 직접 목격한 교장은 이서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죠. 계약을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이서진에게는 꿈만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 학생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기회였죠. 하지만 이서진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생들은 여전히 시끄럽긴 했지만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는 학생은 완전히 사라졌고 욕설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강지훈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졌죠. 강지훈은 수업이 끝난 후 자발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의아해하며 물어봤지만 강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만해, 쌤은 진짜였어. 그 말에는 이서진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폭 출신이라며 조롱했던 강지훈이었지만 이제는 이서진을 진정한 스승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점심시간에 강지우는 후배들이 문제 행동을 하려는 것을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담배를 피우려는 후배에게는 피우지 말라며 단호하게 말했죠. 그 말에 후배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강지훈의 변화가 얼마나 진실한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강지훈의 영향력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좋은 방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이서진은 교장실을 다시 찾았습니다. 하룻밤 고민한 결과를 전하기 위해서였죠. 교장은 기대에 찬 눈빛으로 이서진을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도 저를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서진의 대답에 교장은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진정한 교육자라면 한 곳에 안주하지 않고 더 많은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방과 후 이서진은 생활지도실에서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한 달간 쌓인 학생 상담 기록들을 후임자에게 인계하기 위해 정리했죠. 특히 강지훈의 변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때 교무실 문이 열리며 강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편지를 들고 있었죠. 평소 당당하던 강지훈이 어색해하며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선생님, 이거. 편지를 받아든 이서진은 그 자리에서 읽어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죠. 선생님, 덕분에 담배 끊었습니다. 그리고 죄송했습니다. 이서진은 편지를 읽으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 달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순간이었죠. 강지훈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들은 이서진은 강지훈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죠. 조폭 출신이라는 자신의 과거가 오히려 학생을 구원하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학교를 떠나는 날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배웅을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조롱하던 학생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진심으로 아쉬워하고 있었죠. 이서진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학교 정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고 더 많은 학생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거든요. 뒤돌아본 학교에서는 강지훈이 후배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지훈은 학교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후배들이 몰래 담배를 피우려고 하자 단호하게 막아섰죠. 화장실 뒤편에서 담배를 꺼내든 후배들을 보며 강지훈은 차분한 목소리로 제지했습니다. 후배들은 당황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오히려 부추겼을 강지훈이었거든요. 하지만 강지훈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의 강지훈이 아니었죠. 후배 중 하나가 투덜거렸지만 강지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서진과의 대화가 떠올랐죠.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진심을 담아 말하자 후배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진심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결국 후배들은 담배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강지훈의 변화가 다른 학생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죠. 점심시간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지훈이 교실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이었죠. 걸레를 들고 칠판을 닦는 모습을 본 친구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소 청소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강지훈이었거든요. 친구들의 의아한 시선에도 강지훈은 씁쓸하게 웃으며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이제야 정상이 된 것인데 오히려 이상하다는 반응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서진이 보여준 진짜 어른의 모습을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한편 이서진은 새로운 학교에서
또 다른 도전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간 학교는 이전 학교보다 더 큰 곳이었죠. 교장실에서 면접을 보는 동안 이서진은 긴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 이력 때문에 거절당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교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이전 학교에서 보낸 추천서를 언급하며 학생 지도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전했죠. 이서진은 놀랐습니다. 한 달밖에 근무하지 않았는데 그런 평가를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이전 교장이 진심으로 이서진의 능력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번 교장은 조폭 출신이라는 이력을 부정적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문제 학생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죠. 이서진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곳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면접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3개월 계약이었죠. 조금 더 안정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서진은 기뻤지만 동시에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환영한다는 교장의 말에 이서진은 깊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새 학교 첫 출근 날, 이서진은 교정복 대신 깔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과거의 상징이었던 칼 대신 펜을 손에 들고 교실로 향했죠. 복도를 걸어가는 이서진의 모습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학생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았죠. 하지만 이서진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강지훈과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되었거든요. 어떤 학생이든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간단하지만 힘 있는 자기소개를 마친 후 이서진은 학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을 것이었죠. 수업이 끝난 후 이서진은 주머니에서 강지훈의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편지는 이서진에게 큰 힘이 되었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확신을 주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이서진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정한 교육자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조폭 출신이라는 과거는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이해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서진의 눈동자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열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더 많은 강지훈들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길을 잃고 헤매는 아이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고 싶었습니다. 폭력이 아닌 진정한 소통으로 말이죠. 교실로 향하는 이서진의 발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새로운 도전, 새로운 학생들, 새로운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진정한 어른이 된 이서진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